그냥 알파 메일하면 우리가 무슨 그냥 돈이 많고 힘이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쉘로우하게 나누지 않잖아요. 우리 채널에서. 알파 메일이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누군지, 그쵸? 남성성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남자라면은 어쩔 수 없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게들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나의 인생 영역, 멘탈 포인트 오브 오리진이 넓어져서 나 이외의 이 사람들까지도 리드해 갈 수 있는 어떤 배의 선장 같은 역할? 이런 방향으로 알파 메일을 가져가고 있죠. 그런 와중에 이제 운동을 통해서 몸도 다부지게 강화를 하고 사회지능도 기르고 돈도 쌓아놓고. 근데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돈이나 사회지능, 그다음에 뭐 잘생겨지는 거, 아니면은 사회적 지위가 목표가 아닌 거죠. 그거는 쌓이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남자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우리 어떤 인생, 이 내적 가치의 곡간이라 그러죠. 곡간. 우리 가치들을 저장해 놓는 그러한 부분들에 쌓여지는 게 이제 내적 가치들이 있고, 내적 가치들이 쌓여지면서 돈도 쌓이고 사회적 지위도 쌓이고 사회 지능도 쌓이고 나의 어떤 외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계속 세련돼지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남자의 길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쌓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야. 돈이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부분들. 네. 그거를 내가 목표로 두고 걷기 시작하면은 내적 가치가 바닥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내가 내적 가치를 강조하는 이유가 내적 가치를 중심으로 두고 가면 일단 첫 번째,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두 번째, 그러면서 외적인 가치들이 자연히 쌓이게 된단 말이죠. 나의 분량에 맞게. 그런데 내적 가치를 중심에다 놓고 가면 필시 내적 가치가 결여가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내적 가치를 추구하면 외적 가치가 쌓이게 되는데, 외적 가치를 추구해서 가다 보면 내적 가치가 쌓이는 게 굉장히 더디거나 안 쌓여지거나.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로버트 키오사키도 말을 하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도 자기가 이제까지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던 것 같다. 사회지능이라던가 나의 어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로버트 키오사키도 얘기를 하죠. 그런 우를 범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저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누구에게 조언을 준다라면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한 가지 사이드 이펙트, 굿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 뭐냐면 우리가 외적 가치는 내적 가치를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분량에 맞게 쌓인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가지고 더 많이 쌓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이 조금 덜해서 그게 덜 쌓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남자가 둘이 만나면 서로를 판단을 할 때 단순히 누가 돈이 더 많으냐, 누가 더 잘생겼냐, 누가 더 사회적 지위가 높냐로 단순하게 판단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인생을 걸었으면 상대방을 볼 때에도 그게 쌓였으면 이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는 거지. 그러면 저거가 쌓여지는 와중에 어떤 내적 가치가 쌓였을까? 이렇게 좀 더 심층 있게 다각도적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인내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존중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존중해야지 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인생을 살면 저 사람이 돈이 많고 적고, 적어도 운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내적 가치를 많이 쌓아가는 와중에 좀 상대적으로 적게 쌓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이 사연자분들 중에서 이제 교사로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교사분들. 그러면 그 교사분들은 솔직히 이 직업 자체는 내적 가치가 훨씬 더 쌓이기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도 마찬가지. 어떤 뭐 교사분들이 공무원 몇 급이다 이렇게 지위를 따질 부분이 아니라, 이건 조조님이 저에게 한번 질문을 주셨던 건데 전에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이 그 삶의 방식으로 감화를 줄 수 있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외적인 부분보다는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느냐. 아이들, 초등학생들, 작은 친절로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선생님으로서 삶의 존재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아이들에게 감화를 주어서 나중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돼서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그 선생님을 계속 언급한다고 쳐봐. 그 선생님을 누가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 사회적 지위를. 단순히 몇 급 공무원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여러 훌륭한 사람을 길러낸 한 사람의 교사를 두고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그 숫자로는 매길 수 없는, 우리가 감화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의 자취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또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좀 더 다각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과 길이 열리면서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과 판단과 안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두지 않고 그냥 외적 가치를 중심으로만 가게 되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너무 단편적으로 변하면서 놓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나는 그런 삶을 1차원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차원적인 삶.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는 여기는 기독교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나 부처를 존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이면. 그렇지 않나요? 예수랑 부처는, 물론 부처는 그 전에 왕자였지만,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스스로 물러나서 고행의 길을 간 거니까. 그럼 우리가 말을 할 때 성현들 중에 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아이러니가 생겨. 어떤 아이러니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말을 하면서 정작 자기의 삶에서는 그거랑은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그거는 자기 기만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자기 기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적 가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삶의 일치성을 만들 수가 있다란 말이죠. 그게 또 왜 중요하냐면 계속 연결이 되는데 나의 존재 방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한 남자로서. 예수라는 남자를 좋아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돈과 사회적 지위가 짱입니다. 이래봐. 내가 돈 좀 있고 사회적 지위 좀 있다고 사회적 지위와 돈이 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 그러면 나는 자기 기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삶의 이 컨그런스, 일관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일치성을. 그래서 내적 가치를 중심으로 두고 삶을 계획을 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본인의 삶의 컨그런스를 자기가 느끼면서 거기서 그 컨그런스에서 나오는 부분이 나를 단단하고 관록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 바이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어딜 가도. 왜냐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사람이라는 내 인생이 존재 방식이 내 사고 과정뿐만 아니라 삶의 전역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느낌이 딱 들기 때문에 잘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돈에도. 제가 살다 보면 저도 놓친 어떤 돈의 기회가 많아요. 투자적인 어떤 권유를 받았을 때 내가 이 부분은 나랑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뒀는데 어떤 경우는 이게 잘 됐던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내려놨는데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엄청 아쉬워하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거를 내려놓으면서 나의 어떤 디그너티를 지킬 수 있었고 그 디그너티를 지키는 와중에 또 얻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돈도 얻은 경우도 있고 사람을 얻은 경우도 있고 내 삶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걸 얻은 경우도 있고 물론 근데 내가 그걸 택했다고 해서 정말로 돈을 벌 수 있었을까?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 단지 우리는 내 미래를 모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의 방향성으로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돈이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부분들에 완전히 안 흔들린다고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이 흔들리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나의 존재 방식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사업 같은 부분도 있잖아요. 뭐 알파 메일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언뜻 바로 생각을 하는 게 앤드류 테이트 때문인 것 같은데 사업을 해야 알파 메일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좋은 직업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멋진 군인. 저는 군인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인 신분으로 계신다거나 어떤 교사로 계신다거나 그러면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 내가 알파 메일로 되는데 좀 이렇게 제약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사업이야말로 국가의 허가나 규제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 영역이에요. 실은 사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돼? 등록을 먼저 해야 되잖아. 그렇죠? 국가의 허가나 규제, 그 다음에 국가가 만들어온 인프라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나?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 근데 어떻게 사업을 해야지만 알파 메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어느 영역에 있든지 국가나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내가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사업이 자기에게 맞고 정말 나를 흥분시키는 아이템이 있고 내가 거기에 걸맞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혹은 훈련을 하고 있어서 하면은 나는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사업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난 이제 박수를 쳐드리고 용기를 드리고 격려를 해드리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어떤 분 내가 이제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이제 사연이 좀 많이 쌓여서 여러분들이랑 나누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군인 신분, 어떤 분은 초등학교 교사, 어떤 분은 뭐 지금 지금 상황에서 입시를 할까 바로 사업을 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많이 물어볼 때 사업에 대해서 정말 훈련이 되어 있고 아이템이 정확하면은 하시는 게 좋지. 근데 생각을 내가 입시를 하면 내가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 내가 군인을 하면은 이거는 알파 메일이 아니다. 남자라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알파 메일이지 라는 식의 생각은 내가 봤을 때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야. 그게 순진한 생각. 순진한 생각.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막상 그럼 사업 관련해서는 어떤 훈련을 받으셨냐고 물어보면은 훈련된 게 없어. 훈련된 게 없고 어떤 아이템도 뚜렷하지 않고 단지 그 알파 메일의 그 느낌의 모습을 쫓으려다 보니까 그 것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사업을 하는 것들, 예를 들어 리차드 쿠퍼나 뭐 저스틴 월러, 이 미국의 레드필 구루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서는 알파 메일의 굉장히 한 가지 국한된 분야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너무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사업을 해야지 알파 메일이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사업을 해서야 알파 메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시스템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나는 시스템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스템에서 자유로운 방향보다는 시스템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방향보다는 정신적으로는 언플러그 되는 게 좋겠지. 그러나 그 시스템 안에서 자유하는 방법. 그 영화 여러분들 매트릭스 봐도 니오가 이거는 좀 약간 비유긴 하지만 매트릭스를 그 안에서 자유를 하잖아요. 완전히 끊어내고 사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런 방식의 어떤 비유를 들어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사업에 몰입될 필요는 없어. 이미 사업 아이템이 있고 훈련이 되어 있으면 하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업을 하겠다. 내 아이템에 대한 열정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내가 애정이 있고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어떤 경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트레인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디서 일해본 경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뒷받쳐줘. 그러면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난 알파 메일을 하고 싶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방식의 사고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나이브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순진하다라는 거지. 너무 속게 될 확률이 높아, 타인들에게. 그쵸? 알파 메일이라면 무릇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많은 다른 알파 메일들, 유튜브에 나오는 알파 메일들이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아주 일예로 예를 들어서 뭐 저스틴 월러 멋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저스틴 월러가 미국의 상원 의원을 만났다고 쳐봐. 그러면은 걔가 힘이나 쓸 수 있을 것 같아? 쪽도 못 써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사업을 자기한테 맞으면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업을 하면은 내가 막 그렇게 되겠지라는 환상을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사업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내가 저렇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입시랑 사업을 두고 볼까? 입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일부 사람들은 이제 대학 가고 뭐 공부 교육 받는 거를 베타 메일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리고 사업을 하면 알파 메일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입시도 어차피 시스템 내에 규제를 받고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국가의 허가, 규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리고 소비자의 어떤 구미를 또 맞춰야 되잖아. 소비자 중심으로 가는 게 사업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사업은 알파 메일이고 입시는 매트릭스에 갖춰지는 거야? 아니지. 그렇게 비교가 되는 게 아니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대학에 들어갔다고 쳐. 그럼 대학에 들어가면은 그냥 시스템에 컨트롤 되는 사람인 거야? 그것 자체가 베타야. 내가 정말로 주체적으로 살고 있으면은 시스템을 활용할 줄 알아야지. 내가 시스템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바로 플러그 된다. 그거는 정신적으로 이미 뭔가 의탁하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입시가 만약에 고등학생 분들이 계시면은 만약에 입시가 현재 자기에게 중요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딱히 입시 외에 다른 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눈앞에 당면한 게 입시면은 입시를 해요. 대신에 진심으로 하란 말이야. 그거를. 응? 엄마가 시켜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고 내 인생을 위해서. 또 읽어볼까요? 주옥 같은 또 댓글들이 왔죠. 사냥개님, 자신의 신념과 맞게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길에 수능이 필요하면 수능을 하고. 그렇지. 자신이 수능이 꼭 필요한데 베타메일이 될까봐 수능을 등한시하는 게 진짜 베타메일이다. 그렇지. 수능이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돼.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그걸 했고 안 했고가 내가 알파 메일이 되고 베이타 메일이 아니라는 거야. 알파 메일과 베이타 메일의 가장 중요한 가르는 기점은 뭐냐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존재 방식이야. 존재 방식.
내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거기에 수능이 필요하면 치는 거고 내 존재 방식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치는 거야. 돈도 마찬가지고 나의 존재 방식에 돈이 끌려오면은 끌려온 만큼 쓰는 거고 안 끌려오면 안 끌려온 만큼 쓰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외적인 부분에 의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베타메일이지.